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대입 전형 기본적으로 4년 예고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말에 어떻게 수능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말에는 특별한 게 뭐 있었냐면 수능을 이제 선택형으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었고, 그 이후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 해서 혹시나 관심 있는 학생들이었으면 올해 8월 말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나왔었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작 원하는 대학에 어떻게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이 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는 거는 내년 4월 말 돼야지 알 수 있어요. 고2 4월 말 되면 각 대학별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그 학교가 어떤 전형을 가지고 무슨 과에서 몇 명을 뽑을 것이다, 면접을 볼 거다, 내신 반영 비율 얼마다는 걸 다 발표를 하고요. 이제 고3 3월 5월달 초 되면 이제 수시 그런 방법을 확정을 하게 되고, 이때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발표인데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여기 되면 절대 안 바뀌고, 정시 9월 10일 되면, 9월달 초 되면 정시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현재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대학 가는 방법이 어떤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아시려면 4월 말에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2023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지면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발표됐다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에요. 보시면 총칙해서 대입 전형이 뭐다,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 어떤 거다, 특별 전형이 어떤 거다, 전형 요소는 뭘 볼 거다, 생활기록부 볼 거다, 수능 볼 거다, 대학 이렇게를 볼 거다 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0 대입 전형은 언제 할 거다, 수시 모집 전형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원서는 언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큰 아직 관계는 없는, 우리하고 관계는 있지만 직접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년 4월 말이 되면 대교협이라는 데서 전체 걸 다 모아놓은 건데, 각 대학들 이런 걸 발표하게 돼 있어요. 대입전형 개요 나와 있고, 우리 대학은 학생부 교과로 몇 명 뽑을 거다, 지역인재, 농어촌, 학생번호 등등등등으로 이렇게 뽑을 거고, 내신 반영 방법은 이런 걸로 한다, 수능은 이렇게 하고 반영 방법은 어떻다, 이런 게 전부 다 상세하게 나오는 게 고2 4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내년 4월 말쯤에 난 어떻게 대학을 할 거다 전형 설계를 쭉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학생 수의 감소예요. 지금 늘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듯이 학령 인구도 끊임없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1년 출생연도고 대학교 1학년들이 지금 대학교 2년보다 6만 명 줄었었거든요. 그럼 지금 고3 학생들이 5만이 줄어서 총합 2년 사이에 13만 명 가까이가 줄은 거예요. 거기다가 11만 명 정도네요. 그 다음에 2학년 조금 늘었다가 또 우리가 대학 갈 때 되면 16,000이 줄어요. 이렇게 인원수가 크게 줄게 돼 있는데, 인원수가 주는 건 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학생 수 감소가 이제 수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찾아본 건데, 지금 2020 수능이 지금 대학교 1학년들 54만 8천 명이 시험 치겠다고 응시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몇 명 쳤냐면 47만 4천 명 쳤어요. 무려 결시율이 11%쯤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대학 갈 때 수능이 필요 없는 전형이 있으니까 시험 치러 안 간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49만 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지금 생겨서 수시 합격한 아이들뿐만 아니고 수능이 필요한 더 안 가게 돼서 결시율이 무려 13.4%였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학생들이 42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대학교 정원은 55만 명이에요. 대학교들은 늘 학생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4년제 대학은 무조건 다 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4년제 대학을 갈 거냐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또 여기 보시면 학생 수가 우리 학교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수가 줄게 되니까. 그럼 교과 등급이 내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당면한 문제고 교과 평균 성적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합격이 만약에 어떤 대학이 내신 평균이 한 2.0등급이 합격을 했다 하면 우리 갈 때는 2.0이 아니고 2.3, 2.4가 돼도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능 응시자가 줄고 있어요. 수능 응시자가 들면 수험체에서 수능 등급 인원수가 감소하겠죠. 정시에는 수능 응시자 감소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학 갈 때는 아무 변수가 안 되는데 수시에는 큰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능 최저 충족이라는 게 있어요. 각 대학들은 내신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수능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최저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조건을 거는데 이 조건 충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든다면 1등급이 전국 시험치 학생 4%잖아요. 근데 보시면 47만 명이 4%하고 42만에 4% 5만 명이 줄었으니까 5, 4, 20은 2천 명이 작년보다 최저학력을 더 못 맞추게 돼서 줄어듭니다. 1등급 인원수가.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까지 하면은 약 6천 명 가까이가 최저학력 인원수가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최저학력 변동이 크게 없거든요. 그러면 최저학력 맞출 수 있는 인원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학에 합격할 확률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학력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형을 대학을 가요? 이렇게 했을 때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체계화 돼가지고 4 플러스 2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에는 전형이 4개, 정시는 전형이 2개 생각하시는데 전형은 다시 학생부 위주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실적 이렇게 수시에 4개예요. 근데 실기실적을 보시면 주로 예체능이기 때문에 일반 학과를 갈 거라면 실기실 빼고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3가지가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정신 실적 역시 예체능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간다. 그러면 실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정시 4가지 방법 정도가 있구나.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도식한 거예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전형 4가지 방법이 있더라. 근데 제가 거기서 교과 전형의 핵심적인 요소, 종합 전형의 핵심적인 요소 쭉 뽑아 놓은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가 일단 교과 성적이에요.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전형이 돼요. 교과 전형에서 교과는 제일 중요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아무리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2, 3등급 받은 아이가 7, 8등급 받은 아이보다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시는 교과가 크게 반영이 안 돼요 대부분이. 근데 동점이라면 교과 영향이 있는 대학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다가 교대는 분명히 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또 보여요? 저 수능이 보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이 왜 필요해요? 최저학력. 학생부 종합에도 수능 필요하나요? 점점 늘고 있어요. 경희대도 내년부터는 수능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저가 들고 있고요. 부산대도 있고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이 한 6, 70대 1의 경쟁률을 가지는데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15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순간 45대 1을 이제 탁 제끼게 되는 거니까 수능 체제가 중요하고 수능 체제를 못 맞추면 아무리 논술을 잘 써도 합격 가능성은 0입니다. 그다음 정시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럼 대학 갈 때 2가지 요소 뭐 있어요? 교과 성적하고 수능 성적. 둘 중에 하나든가 둘 다가 있으면 더 내가 가질 수 있는 패가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충분히 다져서 교과 성적도 올려보시고 수능 체제도 맞추려고 수능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나 했을 때 우리 학교는 1학년이니까 준비를 어떻게 나갈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아까 어떤 전형들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정시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다.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제가 선생님이 오늘 서울 지역을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사실 부산 지역은 부산대, 부경대 정도 빼고는 이제는 웬만한 학생들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엄청나게 감소하는데 대학교 정원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골고루 못 뽑는 게 아니고 하위권 대학부터 못 뽑아서 나가겠죠. 그래서 부산 지역은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아니고 충원하는 대학이에요. 제발 어서 옵쇼 정도까지 될 정도의 학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이 조금만 적당히 되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크게 일단 서울 지역 1학년이니까 서울 지역을 생각해보고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 지역 16개 대학을 이야기한 거는 정부가 16개 대학에다가 정시 40%를 뽑아라 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40%를 뽑는데 그래서 제가 16개를 모아놨고 이 학교들 합치면 총 5만 1000명을 뽑아요. 근데 수시 때 3만 1000, 정시 때 2만 해서 약 6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16개 대학 가려면 수시에 갈 확률이 60%, 정시에 갈 확률이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 먼저 해보시면 수시는 3만 1000명 중에 교과 5600명, 종합 16,000명 정도, 논술 4,000명. 여긴 좀 특수하니까 제외를 하고 그러면 많이 갈 수 있는 게 종합이 제일 많고 그래서 교과, 논술이구나. 분열여고는 종합을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을 충분히 해준다면 성과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에 열심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교과 전형을 강조하고 싶어요. 보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제가 비율을 가지고 왔어요. 종합이 51.88인데 수시 교과가 18.34%예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무려 18% 이상을 뽑아요. 2년 전만 해도 8%밖에 안 뽑았는데 10% 이상 더 증가한 거예요. 정부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해서 수시에서 교과 전형을 다 신설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뽑아놨기 때문에 교과 성적, 아까 교과 전형에 교과 성적은 또 뭐 중요하다 했죠? 수능 성적, 교과와 수능 성적 동시에 잘 관리하면 교과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걸 뒤에 가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정교육과정 교과목이에요. 우리 이제 1학년들이 공통과목 국수영, 한국사, 통합사, 통합과목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2학년 되면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아마 지금은 선택이 거의 다 끝났을 거라 보고 내가 어떤 진로에 따라 선택했는가는 학생들이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음영이 되어 있는 과목들은 수능 과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 되어 있는 것도 여기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선택이 주로 수능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수학에서 기하, 그 다음에 과학에서 투 과목들이죠. 여기만 수능 과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우리 내신 성적을 다 내봤었잖아요. 그죠? 1학년 때는 아마 대부분 과목이 1에서 9등급이 나오는 등급제 상대평가였죠. 아마 과학, 탐구, 실험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 ABC 나왔을 거고 예체능이 ABC 나왔을 건데 중학교는 이렇게 절대평가 5단계였잖아요. 90, 80, 70 이렇게. 고등학교도 이렇게 절대평가 5단계가 맞아요. 등급 옆에 보시면 A, B, C, D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학 갈 때는 이거는 한 개도 필요 없고 오로지 요 등급하고 진로 선택 과목 A, B, C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평가의 등급을 잘 갖추셔야 되고 2학년 올라가면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은 9등급제예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성취평가제예요. 그래서 성적 내는 방법이 달라요. 그거를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신 만약 교과 전형 간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아마 학생들은 보시면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1에서 9등급까지 나오고 성취도 나오지만 이거 의미 없다 그랬죠. 석사 등급하고 원점, 표준, 편차,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원점과 평균은 나오지만 표준 편차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A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에서 A를 받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 나오고 분포 비율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3학년, 졸업할 3학년, 대학 갈 3학년들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제가 엑셀 시트 한 장에다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보면 총 이렇게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까지, 수시 때는 2학기는 안 되고 1학기까지만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노란색이 1학년 때 배운 공통 과목이에요. 다 익숙한 과목들이다. 그죠? 그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은 진로 선택 과목, 체육, 음악, 미술은 교양 과목 이 되겠죠. 일반 선택이네.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냐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하얀색 있는 거는 진로 선택 과목. 그러면 지금 3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든 일반 선택이든 공통이든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에서 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2학년부터는 일반 선택하고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이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 나오고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한국사회 등급이 안 나오죠.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등급 나오는 과목 수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거는 한 40개 때 초반에서 20개 때 후반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요. 뭐 많아봐야 30개 초반까지밖에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1학년들이 지금 1학년 때 배운 과목 수가 한 학기에 7에서 8과목의 등급 나올게. 그러면 28개랑 벌써 내신이 절반이 정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1학년 내신 했었고, 등급 나오는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까지가 거의 피키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되면 등급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어요. 2학년 2학기까지 좀 있을 건데 3학년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등급 관리가 2학년 때까지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이 좀 고민일 건데 이거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학력 인구, 학생들 인구가 점차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극혀가지는데 부산의 모 학교를 제가 보니까 4년 전에 226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154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등까지가 한 2.15등급, 20등이 2.8등급, 30등이 한 3.1등급이었어요. 4년 전에. 근데 올해 따져보니까 10등까지가 2.36등급, 20등 3.1등급, 30등 3.75로 보시면 여기서는 한 0.2등급, 0.4등급, 여기 0.6등급까지 점점 떨어진 거예요. 내신이. 그러면 4년 전, 2년 전보다 한 0.2등급, 3등급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0.2 정도 차이였으니까 아마 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전년도 입시 결과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내신을 보면 나는 못 가겠구나 하지만 거기서 최소한 0.2나 0.4 정도는 빼도 결과값이 똑같은 거예요. 내신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이 안고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해서 가급 최대한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소인수 선택했다는 등급 비교인데 제가 분이엘 여고 교육과정을 살펴보니까 소인수 과목을 아주 많이 개설해 주셨더라고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100명이 한 과목을 통으로 듣는다면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1등급 4명, 2등급 11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100명을 14명 5반, 15반 2반 이건 이론적으로 제가 쪼개봤어요. 그러면 14명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이 1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반이 나왔으니까 1등급은 7명이에요. 2등급은 14명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2명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2등까지만 비교하면 15명일 게 21명이에요. 무려 20%가 훨씬 더 늘어나죠. 아니죠. 얼마가 늘어났죠? 11명, 15명에서 21명, 6명 늘었으니까 40%가 늘어났네 이거죠. 무려 40% 이상의 내신 성적 증가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소인수 과목을 많이 만들어서 과목별로 1등급, 2등급 숫자를 많이 만들어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일반 인문계에도 150명씩 되는 학교들도 다 소인수 과목으로 쪼개져야 돼. 근데 한 과목당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어디를 옮긴다고 좋아지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안에서 내가 얼마나 과목 선택을 잘해서 그 과목 안에서 내가 좋은 등급을 받는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신 성적을 내려서 혹시 나는 그 몇 등급인가 항상 궁금하실 건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3등급이야. 이 3등급이란 건 우리 학생들이 아는 그냥 선언적인 등급일 뿐이고 각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을 몇 등급에 인정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줄게요. 이게 내가 과목에서 받은 등급 숫자들이에요. 쭉 받았고 학생 1이 있고 학생 2가 있어요. 단위수가 다르다는 건 학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똑같은 과목 단위수 똑같잖아요. 이 A 학생 1과 학생 2가 학교가 다른데 과목 내신은 똑같아요. 근데 이 학생 1, 2를 전 과목을 다 더해서 나누기 과목 수 하면 평균 등급이잖아요. 그게 3.33은 똑같게 제가 만들어요. 다 3.33이에요. 이거는 단위수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근데 단위수를 고려하니까 학생 1은 4.14가 되고 학생 2는 3.24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몇 등급이에요? 선생님 저는 3.33등급이에요 했는데 아니야 너는 4.14등급이야. 아니야 너는 3.6등급이야. 아니야 너는 2.88등급이야도 할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봐요. 근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영수 4만 보고 자연은 국영수 과학만 봐요. 아니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과학. 그럼 부산대 인문으로 간다. 내 내신은 3.33이 아니고 2.88등급이에요. 자연으로 가면 3.6등급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대 인문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근데 이때도 단위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대학이 단위수를 고려한다면 내 내신은 3.47등급이에요. 근데 학생이는 단위수 올리면 2.88이에요. 그래서 단위수를 고려하는가 안 하는가 어떤 과목들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 내신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게 내 내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요거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내 성적만 탁 넣으면 대학별로 몇 등급인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아까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이 그렇게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 어떠냐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한 10과목 가까이 들을 건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대학 갈 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종합 전형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한국외대나 시립대처럼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으면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겠죠. 서울대는 진로 선택 과목 3과목만 들으면 돼요. 그럼 3과목 다 들을 거니까 문제 없겠죠. 부산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한 10개쯤 들을 건데 3과목만 반영하겠대요. A 0.5, B 0.3, C 0.1. 아마 2학년 때, 지금 1학년 때도 과학 탐구 실험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거 2개를 만약에 AA 받은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한 과목만 더 A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학교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과목들이 다 달라요. 고려대는 A 못 받으면 큰일 나요. A 받으면 1점 몇 등급인데 만약에 B 받으면 한 5등급, 6등급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도 가능하면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산 지역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대부분 2과목 반영해요. 2과목 하면 거의 끝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3과목만 1등급 받아주면 대학 갈 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 지역 대학별 추천 전형이에요. 내년도부터 서울 지역 대학들은 모두 추천 전형을 운영하도록 교육부에서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다 추천 전형이 신설됐는데 모든 대학을 다 돌고 오지 못했고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다 추천 전형을 만들고요. 서울도 당연히 만들었는데 제가 한 24개 대학교 선호하는 대학만 뽑아서 왔는데 총 8,189명이 추천 전형으로 뽑는데 서울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나머지 전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가 100이든가 교과 60이 이상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럼 교과 성적이 안 좋으면 못 가나요?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를 걸었어요. 고려대 같으면 인문은 3개 하고예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3개 하고 자연은 3개 6. 3개 하고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결과값을 보여주면서 더 알 건데 3개 맞추기 어렵고 서울교대 4개 9. 이 정도도 맞춰야 된다는 거고 3개 6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4개 하고예요. 1, 1, 1, 2.
엄청나게 높은 의대하고 거의 똑같은 내신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에 과연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선생님 추천을 어떻게 받아요? 여기 인원수 보시면 추천수가 우리 한 3번, 4번 써도 될 만큼 충분히 많이 남아요. 절대 추천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내신 성적이 좋고 최저형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4%니까 4명까지, 만약에 서강대 같으면 10명까지 이렇게 다 분산되면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전혀 안 하셔야 된다. 추천받는 거는 오로지 걱정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가급적 내신 성적을 올리고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입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 교육과목 아까 보셨었죠? 음영은 수능 과목이가 빨간색 이렇게 수능을 친다인 건데, 요게 이제 수능 성적표예요. 아직 모의고사 성적표만 보셨고 수능 성적표를 안 보셨을 건데, 한국사는 우리 절대평가 지금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국어 상대평가, 수학 상대평가 똑같고, 영어는 절대평가 아실 건데, 바뀐 게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바뀌었냐면 사탐, 과탐이 섞어서 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우리는 사회탐구, 과학도 이렇게 배워서 모르겠지만 2학년 올라가면 원래는 사탐을 2개 치든가 과탐을 2개 치든가 했어야 되는데, 2학년부터는 사탐 9개, 과탐 8개 중에 자유롭게 17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섞여서 칠 수도 있다라는 거. 잘하는 걸 골라서 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어와 수학이 선택형으로 바뀌었어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중에서 택 1이에요. 그러면 과목이 100점 만점이라면 공통 과목이 수학이 74점, 선택 과목이 76점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과목은 다른데 줄은 한 줄로 세워요. 공통 과목 74, 선택 과목 26, 미적, 기하, 학통을 찾는데 표준화를 거치고 조정 표준화를 거쳐서 줄을 쭉 한 줄 세워요. 선배들 지금 고3까지는 수학과 수학나 따로따로 쳤다면, 지금은 과목은 따로인데 성적은 한 줄이에요. 그러면 이과 문과가 이제 수학이는 없다는 거예요. 국어도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과목은 다르지만 점수는 한 줄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인문계열 지원할 학생들은 등급 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요? 자연계열의 수학 잘하는 의대 갈 아이들하고 경쟁을, 등급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혹시나 자연계열 간 학생들은 수학이 좀 자신 있다면 조금 수학이 영향이 떨어지는 인문계를 같이 하니까 등급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아까 수시에 교과전형 갈 때 최저학력 맞춘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최저학력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최저학력 맞추기 상당히 거꾸로 쉬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는 2학년 때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간다. 그래서 문이과 구분이 없다. 수학이 한 줄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재학생하고 졸업생의 수능 성적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표준점수는 원점수 0점에서 100점을 표준점수 0점에서 200점으로 이제 변환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딱 평균은 100점이 나와야 돼요. 그 100점이 나올 때 100점을 가지고 보니까 재학생들 평균이니까 97.1점이었던 거예요. 재수생은 109.6점이에요. 무려 12.5점이 차이 나죠. 수학과는 약 9점, 수학나도 약 한 9점 가까이가 차이가 났었어요. 합치면 거의 30점 가까이가 차이 나요. 수능 점수. 정시 때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표준 점수의 합으로 가거든요. 평균적으로 30점 가까이가 차이 나면 재학생이 정시 때 엄마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로 대학 갈래, 정시로 해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또 들고 온다면 이런 거예요. 서울의 주요 12개 대학을 봤을 때 2016년도에 재수생과 재학생의 합격자 비율이 거의 약 50대 50로 비슷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재수생 비율이 얼마냐면 한 65%, 재학생이 한 35%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죠.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대학교 정원이 작고 고등학생이 많았을 때는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적이 높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대학은 누구나 다 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교 정원보다 재학생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다 가요. 그러니까 간 다음에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한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N수생이라 하죠. 그런 학생들 때문에 수능 성적이 그 아이들은 잘 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간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도 보시면 파란색이 감소할 때 재생 빨간은 점점 늘어났잖아요.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시가 재학생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 40% 뽑는다 하더라도 재생 숫자가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늘었다고 정시로 대학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대학 가는 게 쉽지 않다가 아니고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목표 대학을 정할 때 어디를 갈 거냐는 내신으로만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의고사 성적만으로도 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한 1.5등급 정도 되는 내신이에요. 근데 수능이 한 3333쯤 돼요. 그러면 부산대도 못 갈 수 있는 정시 성적이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수시에 다 떨어진 부산대도 못 가잖아요. 그럼 수시 때 부산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신 성적만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고 모의고사와 내신을 고려해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할 건가 준비를 할 건가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대학 전년도 입결 제가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산 지역 대학은 없는 이유는 웬만하면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이거는 서울 지역 16개 다 뽑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넘어가고, 고려대부터 제가 들고 와봤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시 전형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학교 추천 1, 2, 일반 특기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게 학교 추천, 일반 전형 학업 우수, 계열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 두 개 합쳐서 요게 됐고, 요게 여기로 넘어갔고, 특기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 추천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문이 3개 합, 자연이 3개 6이에요. 인문 3개 합 맞추기 쉬울까 어려울까? 요 때도 3개 6일 때도 다 못 뽑아서 정시로 인원을 이월시켰어요. 고려대가 최저학력을 못 맞춘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최저가 3개 6에서 3개 5가 됐잖아요. 이월 가능성은 더 커졌죠. 이거는 학생은 줄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 했는데 최저가 더 높아졌잖아요. 가기가 더 어렵죠. 그죠? 일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시면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전국으로 따지면 한 2만 명쯤 돼요. 근데 19년대 9,300명, 2010년엔 9,100명, 올해 한 6,000명 가까이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2만 명인데 9,000명밖에, 약 45%밖에 지원 안 해요. 이유는 뭐냐면 최저학력을 맞춰야 하는데 못 맞추니까. 쓰자마자 불합격되잖아요. 최저 못 맞추면.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으면, 내신이 조금 약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쓰면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같죠. 그 증명을 엑셀표로 한번 해볼게요. 학교 추천 1위 있을 때 경영학과 고대예요. 35명을 뽑았어요. 지원을 115명의 애가 3.29대 1이었어요. 근데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았어요. 105명. 그럼 10명이 떨어졌죠. 105명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95% 맞고 100명쯤 맞겠네요. 그러면 이 중에 수시 충족을 76명이 한 거예요. 근데 대학교가 충원도 하잖아요. 뭐 연대나 서울대로 갔을 수 있으니까 충원인이 19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합격한 인원은 35 더하기 19 하면 54명. 근데 최저 충족한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 76분에 54. 그래서 경쟁률은 1.4였어요. 자연계열은 1.01대였고요. 의대는 0.88이었어요. 1단계만 통과하면 100% 합격이 되는 거예요. 최저가 4개 6이었거든요. 학교 추천 2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5배수였고 최저가 작년엔 4개, 3개 6, 3개 5였던데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최저 맞추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개가 합쳐졌어요. 교과 전형이 됐는데 최저는 추천 2로 갔어요. 그래서 내신성 보면 요거는 이제 올해 경기 6.36대였고, 학교 추천 1은 작년에 내신이 이 정도 포지션을 보였어요. 추천 2는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따라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했을 때 저는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 최저학력 맞추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세계 6인 때는 이 정도 내신에서 지방에 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내신 좋아가 세계 6인 맞출 수 있었지만 세계 5는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또 우리 때는 인문계열 같은 수학이 최저 등급 받기가 1, 2등급 받기 상당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더 못 맞출 거라서 아마 이거보다 더 내신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점대로 추천받아도 고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노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최저 못 맞춰서 합격했다는 여기 있어요. 여기 2월 인원 보이시죠? 최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2월로 넘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인원이 생긴다는 건 최저 못 맞춰서 뽑을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넘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저를 못 맞추는 애이 더 많아서. 이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성균관대 너무 높은 대학이니까 1점대 극초반 아니면 안 되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과학 계열 빼고는 1점대 극초반이 10점대밖에 안 돼요. 10점 20%. 나머지 1점 후반이나 2점대도 이렇게 많아요. 특목고가 여기 내신 못 받아요. 여기 받으려면 전교 1등, 2등 해야 되거든요.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 그러면 성대를 안 써요. 전부 다 서울, 연대, 고대 쓰니까. 그럼 이거는 일반 인문계 내신이에요. 2점대 중반도 학생부 종합전을 갈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특목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2점대 중반만 돼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자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충분히 있다라는 거. 2점대, 2점에서 2.49. 제일 많다. 충분히 써보면 된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인문과학 계열에 작년에 125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10.7대 1이니까 약 1,300, 이제죠. 125명이니까 맞겠네. 한 1,300명쯤이 왔어요. 근데 실질 경쟁률이 3대 1밖에 안 된 거예요. 성균관대는 최저 학력이 없거든요. 근데 10.7인데 합격했던 애다 도망간 거예요. 3.1밖에 안 되니까. 125명이 실제 합격자가 거의 한 500명 가까이 600에 충원율이 300% 가까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는 뭐냐면 성균관대는 스카이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고도 합격하면 다 글로 가버리니까 추가 합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7대 1이 실제 경쟁률이 아니고 3대 1이 실제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심한 과들은 글로벌 경영학과는 2대 1이었어요. 50명 뽑는데 450명이 왔는데 실제로 붙은 아이들이 250명이란 말이죠. 거의 충원율이 400%였어요. 그래서 경쟁률 2대 1밖에 안 돼. 2명 중에 1명 되는 거예요. 성대가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고 서강대도 엄청나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 내신 성격 정도 되고, 비교과가 분이하려고는 훌륭할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도 학생부 종합 유명한 대학인데 보시면 이게 평균 성적이에요. 다빈치하고 탕구형 있으면 탕구형은 좀 한 곳에 몰입하는 애들, 그러면 몰입한다는 개념은 특목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 국제고나 이런 아이들이 내신이 조금 내신 처지는 거예요. 근데 다빈치는 일반 인문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점대 후반쯤 나오면 전교 한 2, 3등 안에 드는 성적이에요. 특목고에. 그럼 그 아이들이 중앙대를 쓸 리가 없어요. 그럼 이 성적은 전부 다 일반 인문계고 내신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도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내신 성적이 더 낮아질 거예요. 이유는 학생 수 감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년부터 이제 뭐가 생긴다고요? 교과 전형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과 전형 지원이 많이 가면 많은 학생이 교과 전형 지원하게 될 거니까 종합 전형에 쓸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생 수 경쟁률이 감소하면 내신 성적 당연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충분히 소신껏 지원해 볼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거다. 자연계열은 이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중앙대 교과 전형이 작년 같은 경우에 1.5와 1.6 정도 됐어요.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성적이 낮아도 될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유는 뭐? 원래 교과 전형은 서울에서는 고려대, 그다음에 한양대, 중앙대가 대표적인 학교였거든요. 근데 고려대 최저 있었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뽑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두 번째 대학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신 좋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고 다른 게 자신이 없으면 중앙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교과전을 뽑는 대학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외대,
이와에 전부 다 교과를 뽑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내신이 있는 학생들이 중앙대를 올 이유가 없어지죠.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중앙대 교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1.89, 2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될 거고, 그게 이제 자연 경쟁의 역학관계라면, 그 다음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교과 성적 하락,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모집단이 줄어드니까 1등급, 2등급 숫자가 과목에 따라 다 한꺼번에 받는 학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내신 성적 하락, 이런 것 등등으로 내신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등급 이후로 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간을 한번 보시고 2학년 선배들이랑 치는 거 결과값을 한번 보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추천은 학종이었는데 교과를 정량평가했어요. 근데 최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없으니까 이렇게 내신이 낮았어요. 그래서 최저 없는 대학은 내신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거. 한양대 같은 경우 1.1에서 1.2에서 끊겨요. 그 정도로 최저가 없는 대신에 내신이 엄청 좋아야 되고, 그래서 최저 학력을 맞춰서 가는 게 주요 대학 들어가는데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을 가능한 높이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비교과의 강점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교과 활동을 풍성하게 좀 해주는 거고, 거기다 더해서 수능 공부까지 열심히 해주면 고3 돼서 지금 이 시기쯤에는 웃고 있는 분이엘 여고 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